경북 경남 지역 산불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4월 1일 뉴욕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동맹 강화를 주제로 연합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광복과 난북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롯한 7대 종교인들이 남북 평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에서 강도사고시 합격자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굿TV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선교 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굿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등에서 산불 피해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방하제일교회는 마을 주민들과 함께 긴급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산불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대원들에게 컵라면과 커피 등 지자체 구호 물품을 배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이제 복음 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근데 삶의 예배라고 위험한 일을 만나면 교회에서 도와주기보다는 그냥 몸소 실천하는 삶의 예배. 그래서 이제 지역민들하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회하고 친숙해지고 그렇게 하려고 이제 교회 집사님하고 청년 한 명하고 계속 도와줬습니다. 이 밖에 예장통합 진주노회에서는 전체 산불 진화 후 일반 주민 피해 현황을 확인해 지원금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담임 목사가 4월 1일 뉴욕 퀸즈 플러싱 디모스홀에서 한반도 평화와 한미 동맹 강화를 주제로 연합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현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신앙 멘토로 알려진 폴라 화이트 백악관 신앙자문위원회 의장을 비롯해 미국 기독교계 인사들과 한인 목회자들이 참석합니다. 이영훈 목사는 국내외가 혼란을 거듭할수록 한반도 평화를 간구하고 한미동맹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연합기도회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연합기도회에 이어 이 목사는 4일까지 LA 순복음 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브라질 선교대회, 뉴욕 한미지도자 기도회 일정 등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광복과 분단 80년을 맞은 해입니다. 민족의 아픔을 뒤로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기 위해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포함한 7대 종교인들이 남북 평화를 위한 순례를 시작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배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제 치하에서 해방돼 광복을 마주한 지 80년이 된 대한민국. 하지만 우리나라는 민족 상잔의 아픔을 겪으며 남북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복 80년이자 분단 80년을 맞은 올해 한반도를 평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 종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재 한반도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대화의 문은 닫혔으며 군사적 긴장은 날로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을 고착하는 것이 운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남북이 함께 살아가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종교계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안고 2025년 DMZ 생명평화순례를 시작합니다.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해 개신교와 천주교, 불교 등 4대 종교는 지난해 처음으로 DMZ 생명평화순례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평화순례에는 7대 종교가 나서 순례길 상흔이 있는 장소마다 종교별 예식을 진행하며 오는 5월 18일부터 19일간 순례를 이어갑니다. 고성 통일 전망대를 시작으로 한국 DMZ 평화생명 동산을 거쳐 파주 임진각까지 DMZ 일대 385km의 구간을 7대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걷습니다. DMZ 생명평화순례 준비위원장 김찬수 목사는 긴 시간 이어진 나라의 분단은 많은 이들에게 아픔을 줬다며 이번 순례가 상처를 싸매고 평화의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분단되면서 발생한 상처, 그 상처가 치유되지 못하고 아물지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80년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많은 희생이 있었던 곳, 또 전쟁의 상처가 있는 곳, 이곳을 중간중간에 각 종단이
종단에 맞는 예식을 거기에서 거행하고 준비위는 종교 지도자 외에도 일반 참가자들을 위해 부분 신청이 가능한 소통 창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 평화의 걸음이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고 남북 간 대화의 물꼬를 트는 선한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첫 번째 관문을 연 강도사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이 진행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교육국이 마련한 3박 4일간의 뜨거운 교육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2025년 강도사고시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연수교육은 목회자를 배출하는 관문인 만큼 각자의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목회 방향을 설정하며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총회 가입 강도사고시를 포함해 이번 합격자는 총 246명. 개회 예배 설교를 맡은 이규환 총회장은 매 순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이를 성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은 이게 배움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여러분들 알고 이게 믿어지게 되어져야 돼요. 이번 교육은 총 14개의 강의로 진행되며 새벽 기도회부터 저녁 영성 집회까지 3박 4일간 전개됩니다. 첫날 저녁에는 부천 성만교회 이찬용 목사가 영성 집회를 이끌었고 이어 20여 명의 선배 목회자들이 목사론부터 성경적 리더십, 교회법과 설교 코칭 등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이어갑니다. 제47회기 교육국을 이끌고 있는 나종원 교육국장은 새롭게 목회의 길을 찾아가는 후배들에게 목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간 목회자들이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제시를 해줄 때 나도 저런 목회를 좀 해야 되겠다. 내 달란트와 은사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각계의 목사님들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 다짐하고 최선을 다해 교육에 임하겠다 선서하는 이들. 선배 목회자들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사역의 방향을 다잡아 봅니다. 목회자가 되는 것보다 목회자의 삶을 사는 게 더 어렵다는 말씀이 되게 많이 와닿아서 오래 걸려서 결심한 만큼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게 주에게 공동체의 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백석학원을 설립한 예장 백석총회의 장종현 대표총회장은 목회자가 되는 지난한 과정 속에서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경건훈련을 통해 늘 사명과 영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왜 목사가 된단가? 내 사명이 뭔가? 이게 확실치 않으면은 가다 넘어지고 가다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고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단 신학의 근간인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본질적인 사명을 향해 가겠다 다짐하는 이들. 생명력 있는 영적 지도자로 거듭나 각자의 사역 현장에서 정진할 이들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세인입니다. 구티비와 한국기독교미술인협회가 선교사역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협회는 구티비의 미디어 선교사역에 동역하며 관련 프로그램 제작 등에 있어 협회 차원의 역량을 아낌없이 투입합니다. 구티비는 협회의 활동과 선교 사역을 홍보하는 데 협력하며 협회 회원들은 구티비 글로벌 선교 방송단 선교 기자로 활동합니다. 선교적인 이런 사명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티비를 만나게 해주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저희들 또한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문화예술 쪽에 작가로서 우뚝 서가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열매들을 세상에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함께하는 이 자리가 그냥 형식에 그치는 MOU가 아니라 실질적인 협력과 또 두 기관의 발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TV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 남전도회 연합회 정기총회가 전주 팔복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신임 임원을 선출하고 향후 사역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총회 개회 예배에서 설교를 맡은 전주 팔복교회 조광훈 목사는 일과 사역 속에서 주님의 은혜와 기쁨을 깊이 누리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상훈 증경부총회장, 하태묵 호남지역 남전도연합회 회장, 이병로 전북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회장이 축사를 전하며 연합회의 발전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전주 팔복교회 양기호 장로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며 신임원 구성을 마쳤습니다. 구TV 부울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고령화 시대 한국교회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니어 목회 코칭 세미나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경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최윤 목사와 한국교회 교육컨설팅 대표 박영수 목사는 한국교회 노인 성도 비율은 60% 이상으로 노인 성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고 교회 사역에 적극 나서야 한국교회에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리되고 믿음으로 이게 준비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교회의 동력이 되어지고 또 하나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지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영적 어른으로서 이제는 교회의 세대 간 갈등을 무너뜨리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오동남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 총회 부흥사회 44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가 경기도 화성 푸른 동산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총회장 박성국 목사는 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로 회복하며 이를 위해 백석 대신 부흥사회가 크게 쓰임받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신임 대표회장 김권철 목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사명 감당에 열심으로 헌신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에 빠진 오토바이 운전자가 25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숨진 채 발견된 오토바이 운전자는 34살 박모 씨로 전날 오후 6시 반쯤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지름 20m, 깊이 20m 규모의 싱크홀에 매몰됐습니다. 당국은 이후 17시간 동안 밤샘 수색을 벌였고 박 씨는 이날 오전 11시 22분쯤 싱크홀 중심선에서 약 50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됐습니다. 한편 함몰 직전 사고 현장을 지나간 차량 운전자 한 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한국의 조세복지제도를 통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OECD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세전세후 진위계수 개선율은 18.2%로 통계가 발표된 31개국 중 28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 31개국 평균인 31.9%를 크게 밑돌았으며 벨기에와 핀란드, 프랑스와 슬로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이 40%를 넘기며 상위권에 올랐습니다. 한국의 10대, 20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베이비붐 세대보다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영양 섭취 부족자 비중은 17.9%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12세부터 18세 연령대가 27.5%로 가장 높아 4명 중 1명꼴로 영양 섭취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나친 다이어트 문화와 장시간 학업 등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K 콘텐츠 수출 증가로 저작권 무역 수지가 1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5일 올해 저작권 무역 수지가 약 33억 6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게임 분야를 비롯한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저작권 수지는 안정적인 흑자를 이어갔으며 문화예술 저작권 수지는 13억 8천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지식재산권 전체 무역 수지도 사상 최대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TV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휴전 방안을 놓고 양국과의 릴레이 휴전 협의에 나섰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우크라이나와 미국 대표단이 현지 시간 25일 전날 미러 회담의 후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회담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은 전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서 12시간에 걸친 회담을 통해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전화통화로 합의했던 부분 휴전안에 관한 실무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두 정상 간 통화에선 미국이 제안한 전면 휴전안이 불발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30일간 중단하는 부분적 휴전안만 채택됐습니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료들이 예멘의 후티 반군에 대한 공습 계획을 논의하는 비밀 대화방에 실수로 언론인을 초대해 군사기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고위 인사들이 지난 24일 후티 반군 공습 과정을 일반 메신저 앱을 통해 논의했고 이 과정에서 실수로 미국 매체 더 애틀랜틱의 편집장 제프리 골든버그를 대화방에 추가해 정보가 유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보안 의식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은 기밀 정보 유출에 대한 청문회를 요구했습니다. 미국 대학가를 휩쓴 가자 전쟁 반전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한인 학생 1명이 추방 위기에 놓였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대 3학년에 재학 중인 정 씨는 지난해 이후 학내에서 벌어진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 참가 이력과 관련해 이민세관 단속국으로부터 추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영주권자인 자신을 추방하려고 시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시도가 부당하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간 23일 중국군이 사실상 대만 봉쇄 준비를 마쳤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예상 시나리오를 공개했습니다. 전문가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이 제시한 중국의 대만 봉쇄 시나리오는 에너지 인프라 공습, 포위망 구축, 해경을 통한 공백 메우기, 외부와 분리, 사이버 고립화 등 총 5단계로 나뉩니다. 다만 이 같은 시나리오와 관련해 다수의 군사 전문가는 대만의 해안은 거친 경우가 많고 선박 상륙이 어려워 중국군의 상륙 작전 준비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부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내일도 예년보다 고온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일교차는 15에서 2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황사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공기도 매우 탁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 강릉 16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24도, 광주 25도, 부산은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한 초대형 산불의 여파가 안동까지 번졌습니다. 산불 확산에 대한 우려는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기독교계에서는 이재민들의 아픔이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도록 구호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이 부디 하루빨리 끝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도움이 절실한 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